안녕하세요. 저는 포항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총괄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랜드 마리오네트는 원래 꼭두각시 인형, 작은 인형에서 출발을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축제와 만나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최근에는 10m, 15m 되는 대형 인형이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거리를 퍼레이드하면서 공연도 하는 그런 작품을 말합니다. 저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들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의 예술을 찾는데요. 예를 들면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저의 작품으로 삼아서 유무형의 미술품도 만들고 또는 개념도 만드는 조금 다소 난해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을 마리오네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봄이면 거대 마리오네트 축제를 열어 많은 인파가 몰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포항에서도 키가 4.5m, 무게는 4톤 규모의 대형 마리오네트가 제작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작품을 만든 주인공, 오늘의 동해인 김윤환 포항 그랜드 마리오네트 총괄 디렉터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랜드 마리오네트라고 제가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조형물, 로봇, 얘가 이제 그 그랜드 마리오네트인 거죠. 혹시 예. 작품 이름이 따로 있나요? 얘 이름은 네. 포항아이입니다. 포항아이? 예. 포항아이, 포항 뭐 어린이 이런 뜻인가요? 아이일 수도 있고, 네. 나는 포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네. 포항아이. 일단은 마리오네트 하면은 프랑스의 그 약간 인형극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뭐 프랑스에서는 그 마리오네트 축제도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 인기가 정말 많고 인지도도 높고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꼭두각시 인형을 네. 마리오네트라고 하잖아요. 도시별 축제를 할 때 얘들이 이제 좀 거리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져서 뭐 10m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가 기계화가 됐어요. 덩치가 커지니까 기계가 자꾸 붙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라머신 같은 경우에는 거리 퍼레이드 공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예. 라머신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들은 적이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도시에서는 이 축제로 인해서 뭐 좀 이렇게 이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겠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예. 도시의 자랑이 되죠. 낭떠 같은 경우에는 대형 코끼리가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리스 로마의 그러니까 유럽의 서사를 담은 주인공들이 거리를 퍼레이드 하게 되면 거의 뭐 5만 명,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모여요. 와. 예, 그거 하나로 완전히 도시 자체가 붐업이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예술 작품 뭐 이런 걸 넘어서 거의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문화산업 맞습니다. 와. 지금 그랜드 마리오네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이에요. 예, 그런 데까지 오는 시간이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포항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예, 우리는 2년 차입니다. 2년 차. 이제 2년 차로 이렇게 멋진 포항 아이라는 이런 친구도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또 이 아이가 그 뭐 낭떠에서 있는 그 라머신 못지않게 포항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얘가 할 수도 있겠네요.
걱정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예.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2년 차입니다. 예. 예. 아직 뭐 잠재력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네. 있겠고 포항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콘셉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이 포항 아이는 이름처럼 포항을 닮아야 되겠다. 이 컨셉에서 출발했는데요. 포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강인하고 그리고 솔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대형 이 조각, 움직이는 조각이 강한 인상을 주면서도 예를 들면은 아이의 얼굴이 이제 포항의 잘생긴 청년의 모습 그런 이제 강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친절하게 시민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이루었죠. 지금은 포항 아이가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조형물인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원운동이고요. 예. 예, 왕복 운동이에요. 아주 단순한 원운동과 왕복 운동을 다양한 철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의 관절,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일어서고 허리를 돌리고 눈을 깜빡이고 다양한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런 포항 아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럼 조작을 할 때는 작가님께서 뭐 리모컨 같은 걸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가요? 움직임을? 온 오프라인 다 할 수 있는데 올해 주안점은 직접 운전하는, 보통 뭐 AI가 탑재돼 가지고 컴퓨터가 뭐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이거는 예술가가 만든 컬처 로봇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조각이기 때문에 되게 아날로그스럽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네. 운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정말이에요. 예. 저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당연하죠. 고장나면 어떡하죠? 예? 고장나면 고장나면 어떡하죠? 저희가 수리합니다. 예, 걱정하셔도 되고요. 아니, 저는 물론 이게 좀 크고 덩치도 크고 철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기에 사람이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꽤나 튼튼한가 봐요. 부품 하나하나는 적어도 1톤 이상의 힘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라든지 유압 모터라든지 전동 모터, 다양한 그런 그 모터류들이 부품 하나마다 1톤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기능에다가 사지가 다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성인 1명, 그러니까 100kg도 앉힐 수 있습니다. 앉아서 예. 얘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서 일어섭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우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념 촬영을 폴라로이드로 기념 촬영을 해드리고 내려오면 선사해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본 전시장은 구수엽 냉동창고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철을 기본 소재로 해서 움직이는 대형 조각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전시, 또 포항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아이는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인트도 칠해지지 않는 철 자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일일이 쇠를 깎고 썰고 붙이고 또 다듬어서 거기에 기계들을 사이사이에 장착을 시켜서 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철들의 소리, 그리고 철 자체에서 나오는 그 냄새, 철의 비린내, 이런 것들이 포항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딱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포항아이가 탄생했는데요. 이 아이는 크게 일어섰다가 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른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앉힐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벤치가 되어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얘가 고개를 좌우로
눈을 아래 위로 사람들과 시선을 이렇게 맞추면서 윙크를 하는데 그 윙크를 받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해요. 좋아합니다. 또 얘가 겸손할 줄 압니다. 이렇게 절을 잘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허리를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죠. 생각보다는 얘가 유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3개의 퍼포먼스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용접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용접면을 쓰고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이제 기념 촬영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당신의 벤치가 돼드릴 텐데 그러면은 서슴없이 올라오셔서 앉아보세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해양 오페라의 배우가 되는 게 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해양 오페라 가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오페라 아리아에 맞춰서 이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시민분들이 오셔서 얘 만져도 됩니다. 보통 작품은 미술관의 작품은 못 만지게 하잖아요. 얘는 만져요. 만지고 심지어는 조정도 할 수 있어요. 작가님은 예술가시잖아요, 사실. 예, 예술가입니다. 엔지니어가 아닌데.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미 뭐 상당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작업이 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힘들었어요. 어린이 로봇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아, 로봇 학원을 다니셨어요? 예, 작가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로봇 학원에서 같이 와.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예. 떠덤떠덤 하나하나 작년에 어렵사리 이제 드래곤봇이라는 네. 작품을 준비를 해서 선보였고 올해는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해서 지금 현재 포항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네요. 아, 저 울 것 같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연어 기성 산업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일일이 입체로 패턴을 뜨잖아요. 네. 그 패턴을 뜬 것을 펼쳐서 철판을 잘라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용접해서 저렇게 옷을 입은 거거든요. 예술가가 그냥 본인이 계속 해오던 작업만 하는 것도 그게 참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또 모르던 분야까지 배워가면서 무려 2년에 걸쳐서 나온. 아, 이게 포항 같아요. 저는 이제 포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포항은 저를 이렇게 떠밉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떠미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싫지 않으신 거잖아요. 아, 저는 좋아합니다. 포항을 좋아하게 됐어요. 예. 아까 라머신 얘기를 했었고요. 마리오네트 축제, 프랑스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 아이도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거리 축제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퍼레이드도 가능한가요? 해야죠. 근데 원래는 예. 실내에 있어야 됩니다. 예. 아, 올해는 내가 안 되나요? 바깥에 나가려면 자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크기도 지금 4.5m인데 6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네. 내년에는 기필코 야외 퍼레이드를 와. 그리고 야외 공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질 것 같은데 네. 그럼 포항에도 멋진 장소들이 워낙 많아서요. 우리 포항 아이가 어디서 퍼레이드를 하면은 제일 멋질까요? 멋진 구룡포도 있고 또 신도시도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포항은 원도심 항구 아니겠습니까? 동빈내항과 송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송도 앞바다에서 포항 아이가 멋지게 이제 퍼레이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년쯤에는 기대를 해 보면은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다른 것도 같이 기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작품이 네. 대형화되고 이러면 작품을 생산하는 만드는 그런 제작 장소가 필요하죠. 창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창 제작 아트앤테크 랩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많은 예술가가 필요하고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청년 고용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도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문화적으로도 너무 재밌고 멋진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이런 그 문화 산업을 통해서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이 지금 이 포항아이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항에 이 그랜드 마리오네트 작업을 하시는 총괄 디렉터로 오셨지만 이미 이전에 너무 유명한 문화 기획자이시더라고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그동안의 작업물들. 제가 2007년부터 13년, 6년 동안 서울 그 중공업 지역 있잖아요. 물레동. 네네. 물레동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는 이제 철공소 단지 지역이고 네. 또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 복덕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 제가 복덕방. 빈 공간을 빈 공간들이 점점 생기니까 빈 공간을 막 찾아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예술가들에게 야 여기 싸고 괜찮은 데 있다. 이래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작업실을 150개를 제가 모았습니다. 네. 150, 네, 예술가 150명 이상이 왔다는 작업실 15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일대에. 그 철공소 분들하고 뭐 막걸리 파티도 해가면서 철공소 단지에서 그 공연이라든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어울리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영등포 구청에서 깜짝 놀란 거죠. 작가인데 조금 뭐 기획한다 이런 좀 약간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화재단에 제가 창작공간 추진단장이라는 본부장급으로 와.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활약을 했죠. 그 물레동의 예술촌, 그 예술촌을 기획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거기 뭐 벽화도 되게 멋있게 많이 있고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힙한. 1호 벽화는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정말 네. 그리셨어요 직접? 네, 벽화가 예. 이제 먹힐 거라고 봤고요. 결과적으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도시 계획 자체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술촌 지역은 네네. 재배시킨 거예요. 재개발 예정에서 재배시킨 거죠. 야. 그 다음에 또 전환이 된 건 이제 도시 재생으로 아예 전환이 됐습니다. 재개발로 컨셉이 있다가 이거 뭐 되네 하면서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문화 기획으로 인해서 와, 그 도시 기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네요.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이것 말고도 제가 또 꽤 인기 있는 지역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안섬 예. 쪽에 예, 조금 직접 소개해 최근인데요. 주시죠. 네.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1년 반 동안 신안군 그 기점소학도라는 섬, 지금은 아예 순례자의 섬으로 불립니다. 순례자의 섬에 작은 12개의 이제 기도소 휴식 공간 이런 거를 만들었죠. 제가 이제 기획하고 아는 작가들 초청하고 외국 작가들도 초청해서 같이 한 땀 한 땀 또 만들었어요. 섬에서 아주 그냥 1년 반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일명 섬티아고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뭐 시골 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곳을 찾기 위해서 먼 도시에서까지 다 찾아가시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와서 보시고요. 아, 힐링 받고 간다. 야, 여기 정말 괜찮다. 이런 이제 칭찬을 좀 많이 듣는데요. 특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참 본받을 만하다 생각하고요. 또 예술가들도 온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작품을 해낸 결과 아마 100년은 갈 정도의 단단한 그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고향이 포항 아니시잖아요. 네, 포항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요. 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여기 포항에 문화재단 대표로 오시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품성 이런 것에 좀 반했죠. 지금 4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 느낌은 10년 넘은 것 같아요. 오시고 나서 아마 포항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던 시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도 관여를 하셨나요? 예, 그 19년도에 제가 온 이유가 예. 문화도시 사업 단장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포항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된 게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법정 문화도시가 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적으로 시민 역량도 올리고 그리고 도시 자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정책 사업인데요. 1기 문화도시 지정은 7개의 도시가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포항이 1등을 했지요. 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 포항이 당당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네. 예, 지금 또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중간중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듣고 있잖아요. 예, 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다 작가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 말씀을. 포항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항은 도농공산어촌 5가지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매력인데요. 산촌은 산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각각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사실상 기획자 입장에서는 기획하기 좋았습니다. 다채로웠고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것은 문화산업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들은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 지금 이 구수염 냉동창고의 이 문화적 전환도요, 우리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화돼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공간이 돼 있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인프라를 다 문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군요.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되게. 예, 사실 그 계획을 낼 당시에는 더러 시민분들이 포항에 무슨 문화가 있노? 이런 말들을 하셔가지고 시민들과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여러 가지 수기를 거쳐가지고 아, 우리 일을 하면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어렵사리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막상 20년도 선정이 되고 나니까 시민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들 좀 들어볼까요? 시민의 문화적인 힘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는 삼세판만한 게 없습니다. 아, 삼세판. 삼세판이잖아요. 네. 주민 3사람이 모여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네에 이제 경로당이나 또는 창고나 조금 비어서 노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을 발견해서 이 문화도시 사업에 제안을 하시면은 뭐 거의 떨어지는 데 없이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창고 허름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페인트 칠이나 테이블 놓고 이렇게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프로그램 비용도 좀 지원해드리고 또 이 문화 활동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교양이 될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3가지를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그 삼세판 이런 현판이 걸려있는 맞습니다. 공간들을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게 뭘까 했었는데. 이 삼세판은 동네 사랑방이에요. 동네 문화 사랑방. 그래서 이제 슬리퍼 신고 10분 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만만한 공간이에요. 그런 만만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심심했는데 뭐 좀 할 거 없나? 바느질 할까? 그럼 바느질 해요. 아, 바느질 네. 이런 것도 다 됩니까? 아유, 생활하면서 문화적 성취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면 이게 최고인데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능한 데가 삼세판이고요. 주제에 아예 그 제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주로 없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많나요? 아유, 김장도 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느질 같은 경우에는 기계면에 바느질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데 바느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팬데믹 때는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주민들하고 나눠서 쓰고
그러다가 향토 음식을 뭐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요즘은 향토 음식 가지고 장도 담그고 식혜도 담그고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 조금씩 경제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웰다잉 아시잖아요. 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종이 접기, 예, 치매도 방지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하시면서 하는 모임도 있고요. 지역마다 작게라도 문화적인 거점들을 넓혀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현재 포항 전역에 예. 46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포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삼세판을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 어떤 말씀을 주로 하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동무가 생겨요. 말동무가 생기고 내가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기잖아요. 아이고 너무 좋대. 굉장히 그 행복해 하세요. 표정이 밝으세요. 또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주부분들도 이제 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소속감이나 할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사회 활동, 공동체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바로 이웃에 나하고 같은 생각,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공동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 문화 좀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분들도 이런 이제 삼세판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문화적 지형이 막 형성이 되니까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자기의 기획력을 넣어가지고 새로운 문화기획 사업을 벌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삼세판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누가 포항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잘 다져오고 있지만 포항이 앞으로도 좀 더 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를 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이미 많은 시민분들은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은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송도에 해수욕장에 대관람차, 예술적인 대관람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네요. 해수욕장이 훨씬 더 첨단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18년간 지금 멈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송도 송림숲 있잖아요. 그 숲이 환경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면서도 아트앤테크에 많은 작품들이 설치가 되면서 기계 생태놀이공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이 송도에 이제는 테크까지 결합이 된 일종의 테마파크를 구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은 우리가 전시장에서만 포항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내년에는 포항 아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그 관광객들이 포항에 찾아오는 그런 상상, 기분 좋은 상상 해봤습니다.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디렉터로서 포항의 그 문화의 DNA 열심히 좀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